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 이상형 월드컵. 네,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도 이제 화요일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가장 특징이 될 수 있는 종목 8가지를 모은 다음에요. 토너먼트를 통해서 최고의 한 개의 종목을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대진표 공개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호 전문가 런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이 굉장히 프로틱하게, 아주 잘생기게. 아름답게 나오셨어요. 얼굴이 좀 많이 작은 것 같은데 어쨌든간 런칭 드디어 하셨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8개 종목이 과연 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진표 보여주시죠. 자, 오늘 8개입니다. 좀 약간 생소하다라는 그런 종목이죠. 첫 번째 라운드 바로 대동과 TYM이 되겠습니다. 이 농기계 쪽입니다. 예. 네, 그리고 2라운드는 익숙하죠. LIG 넥스원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방산주 사이에서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또 반도체 기판 쪽에서 이수 페타시스, 장비냐 기판이냐, 둘 중 하나 오늘 골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죠.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고 있는 엔터주,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네. 지금 당장 수혜를 누리고 있는 유니드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올라가게 될지 이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8개 종목. 자, 오늘 또 시장에도 이 전쟁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앞으로에 대한 리오프닝과 관련된 전체적인 분위기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라운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8강 1라운드 되겠습니다. 자, 종목은요, 바로 대동과 TYM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또 TYM도 대표적인 농기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농사를 접은 적이 없어가지고 잠시 후에 우리 또 전문가들께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분들께 우선 이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라운드로 올릴 때 많이 좀 반영을 하도록 할 텐데요. 네. 대동과 TYM 링크 이제 방금 전에 올라갔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선택에 앞서서 어젠 시장에서 좀 가장 오늘 두드러지는 게 바로 에그플레이션입니다. 에그플레이션 뭡니까? 에그플레이션, 이제 농산물 가격까지 올라가는 네. 네, 그런 인플레이션 플러스 식제품. 네. 네. 밥상 말이 물가. 꼬이네요. 이거는 사전에 안 물어봤거든요. 자, 농업하고 인플레이션 붙어있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들이 더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좀 단기적인 고점이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현실화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에그플레이션 좀 길어질까요? 자, 네. 에그플레이션.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재가 우리 네.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완전 이제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네. 말하면 지금까지 원유부터 시작해 유가에 관련된 이제 뭐 원자재 수급 이런 것들이 그냥 네. 불안 요소들만 있지만 실제로 이제 생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장면에서 빨리 탈피하려면 일단은 원화, 지금 달러 대 원화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되게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물류라든지 원자재 수급 불균형 현상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되지 않은 이상은 계속 가파른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지금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누그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에그플레이션 자체가. 그리고 상반기 자체가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 거라는 예,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밥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적인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워낙 이제 표면적으로 완전 우리가 피부에 이제 마주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제일 우려스러웠던 거죠. 작년부터 사실은 그 점은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 있었지만 네. 이렇게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렇게 타격탄이 급하게 오는 건 이번도 처음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네. 네. 자,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도 에그플레이션 올해 계속해서 좀 관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번 상반기까지는 무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이제 일단 러시아에서 6월 말까지 수출을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그플레이션은 계속 될 것 같다.
일단 에그플레이션은 아까 이제 어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네. 농업에 이제 이거는 미나 앵커님이 읽어주셔야 딱 맛깔나게 읽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네, 농업이죠. 아그리쿠처. 사전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좀 연습을 네. 해왔어야 되는데 네. 농업이라는 이제 아그리쿠처가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네. 2007년에 이제 메릴 린치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로 네. 계속해서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식량난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래 식량에 대해서 뭐 알약을 먹을 거냐,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지금 이걸 간편하겠네요. 처리해야 되냐, 뭐 예.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네. 아무튼 식량난에 대한 그런 부각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 농업에 대한 인식이 또 한 번 변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 겁니까? 어떻게 변했나요? 네, 코로나가 이제 이제 창궐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식자재 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마트 대란도 굉장히 많았고 네. 이제 미국에 보는 그런 짤도 보면은 그 네. 이제 흑인과 이제 백인들이 엄청 싸우면서 그래서 그 이제 쟁탈을 하려고 아, 네, 진짜요? 휴지 하나 가지고 엄청 싸우는 네, 그런 맞아요. 모습도 많이 휴지 대란이 보였거든요. 있었죠. 맞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식물이 아니죠. 곡물이나 이제 식품 쪽에서도 계속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외곽에 내려가서 시골에서 네.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에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게 오히려 이제 돈이 되니까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그런 네. 대동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TIM 같은 종목들이 계속 네.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식량난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또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소비의 그런 구성을 봤을 때 한 5% 이내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은 미치지만 네. 전체 비율로 보면은 5% 이내로 보면 되는데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이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측 구성에서 10%를 담당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생활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계속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또 네. 시장 경제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네, 말씀하시죠. 네, 전쟁만 네. 끝나면 이게 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전쟁이 끝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계속 지속이 되겠네요. 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반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렇군요. 네, 그때 상반기. 그때 예, 뭐 상반기. 씨앗 심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다 날린다는 거잖아요. 네. 어. 자,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이 에그플레이션을 어쨌든간 투자의 그런 기회로 좀 삼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좀 찾아와 봤는데 네. 곡물 있고 오늘 잘 가는 사료 있고 네. 농기계 있고 네. 식료품 있고 하나 빠졌는데, 유통 또 하나 더 빠졌는데. 상사 있고 하나 빠졌는데. 또 하나 빼면 뭔가요? 어떤 거예요?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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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래입니다, 미래.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 중에서 예. 어떤 것이 좀 가장 투자하기엔 적당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에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 입장을 봤을 때는 네. 사실 농기계가 제일 일단은 우선입니다. 네. 예, 농기계가. 아, 순서상? 순서가. 왜냐하면 국내 도메스틱하고 또 인터내셔널 두 개가 해외도 수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제일 폭이 제일 커요. 네. 아하. 그다음에 기술력보다는 일단은 마케팅, 현지 네. 바이어에 관련된 그 네. 끈끈한 이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아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중동 같은 데는 농사를 못 지어요. 원래 선진국이 되려면 네. 강대국이 되려면 자국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라든지 네, 그런 네. 거다 이렇게 비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급자 쪽 안 말씀하시는 됩니다. 거예요? 예. 아. 근데 특히 중동은 전혀 안 돼요. 제로입니다. 중동은. 모래사막에서 뭘 뜨거워서 하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거기서 어떻게 벼가 자라요? 전혀 안 되죠. 네. 근데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자라나고. 씨앗이라든지 벼종자가 가서 그 모래사장에다가 진짜 비늘 깔고 벼를 심고 지금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요? 아, 그럼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독하다, 농업, 독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 종자 같은 것도 씨앗, 시종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여자도 꽃 좋아하지 않습니까? 튤립 이런 거 뭐 장미, 그것도 네. 다 그것도 종자의 그 로열티 주고 사는 겁니다. 몰랐죠? 몰랐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느끼지 못한다 뿐이지 네. 아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스마트팜은 이제 우리의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최첨단 이제 시스템으로 가지고 농업도 이제는 네.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네. 네.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곳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러게요. 약간 좀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영농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팜을 많이 이용하는 거를 TV로 가끔 봐요. 예. 지금 충청도 지금 청주에 올해 바나나 농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비닐하우스였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더워지긴 완화 했네요. 농장. 그런데 네. 이 스마트팜 자체가 그러면 뭐 기술을 갖고 농사를 하는 그런 건가요? 스마트팜이 뭐냐면요. 내가 직접 물을 주지 않고 내가 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기계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지고 네. 온도, 습도 모든 것을 열 같은 체감 다 맞추어서 네.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일단은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그런 부분이 네.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농기계가 우선 제일 먼저 움직인다. 무조건 농기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네. 그러면 김용우 전문가도 농기계가 제일 먼저 움직입니까? 좀 순한 관점에서 본다면 네. 오늘 농기계가 이제 어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늘 좀 많이 갔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순환하는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농기계 쪽을 저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이나 식물, 식료품 같은 경우에 조금 테마적인 움직임이 좀 강해요. 네. 네, 그냥 단순히 시장이 안 좋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좀 과도하게 몰리지 않나. 근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네. 증가를 하고 있고 내수나 아니면은 해외 수출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쪽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스마트팜을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려고 이제 샐러드를 또 시켰는데 그 샐러드 이제 그 샐러드 회사가 이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샐러드를 제작을 하더라고요. 또 그게 또 그렇게 갑니까?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파메이트라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파메이트. 예. 네. 네, 혹시 상장 회사예요? 상장 회사가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미 지금 동의 나오고 없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마트팜에 대한 이미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들이 필요가 있군요. 장애 주식으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걸 구하지 못해서 저도 네.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네, 파메이트 나중에 상장하면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농기계랑 그다음에 뭐 스마트팜 이렇게 어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네. 농기계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걸 봤거든요. 어떤 요즘에는 거요? 이제 뭐 농슬라 이렇게 불리면서 농슬라. 농슬라. 네, 농기계들이 네. 테슬라처럼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처럼 자율주행 뭐 농기구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자, 지금 뭐 대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회사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 트랙터 한 대가 네. 웬만한 제네시스 한 대 값이에요. 어머. 그러면 한 농기구 비싸고 1억, 억 1억 정도? 억대 근처까지 갑니다. 8천에서 1억 정도 넘는 것도 있고요. 싸지가 않네요. 비싸, 장난이 아니에요. 막 타이어 값도 달라요. 우리 일반 타이어는 15만 원에도 그 타이어들은 되게 비싸요. 아, 그렇죠. 무조건 크니까요. 그 아니, 무조건 타이어는. 크니까요. 예, 예. 거의 뭐 그리고, 지프차에 예. 쓰는 것처럼 그래야 되나? 예, 리콜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잘못되면 그냥 알아서 그냥 고쳐야 돼요? 테이프부터 철사를 그쪽에서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농업 기계는 전 세계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나라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에 네. 코스피에 상장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지금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계속 겪고 있고 있어요. 그렇군요. 회사 자체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조를 갖다가 매출액을 찍었으니까요. 네. 올해는 더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숨어 있는 옥석. 그래서 종목 고를 때는 항상 뭔가 매뉴얼이 있고 다음에 앞서가서 불안함이 없는 시장에 불안함이 없는 종목을 골라드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농업 관련된 종목, 막 스마트팜, 네. IPO 상장되면 알겠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기계 종류는 좀 들어가신다고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종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오늘 농업계 테슬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은 뭐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번에 나온 종목들이 뭐가 있었죠? 대동이랑 TYM. 네, 그 중에서 우리 김용우 전문가님은 어떤 거 고르실 건가요? 저는 대동입니다. 대동? 네, 대동으로 대동 단결. 그러니까 최인호 전문가한테 대동해라 이런 거죠 지금. 네, 약간 최인호 전문가 협박,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대동이죠. 아, 무조건 대동이다. 무조건 대동. 테슬라죠. 테슬라 농업계 테슬라죠. 네. 그러면 TYM은 왜 아닌 거예요, 최인호 전문가? 자, TYM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70%가 북미에 수출해요. 수출하는데 미국 쪽으로? 이 사업 자체가 이 농업만 가능하지만 내가 이 대농이 이게 농업에 관련되지만 하나의 큰 게 또 뒤에 숨어 있어 대농은. 어떤 그래서 거요? 제가 했습니다. 대동 모빌리티. 모빌리티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도권에 있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 어. 그게 아, 그거래요? 지금 세 회사가 지금 들어갈 거예요. 일본의 혼다, 중국의 중소업체, 네. 그다음에 대동께 들어갈 거예요. 대동이 이 대동인가요? 예, 대동이 지금 나온 그 모빌리티 대동? 관련된 주에. 그래서 오. 이 대동이 농업도 관련하지만 이 모빌리티 사업에서도 상당한 네네. 또 중심축을 가져가기 아, 때문에 이런 게 있었군요. 예, 좀 가야 됩니다. 그럼 진짜 테슬라네요. 디테일. 예. 네. 제가 왜 자전거를 되게 왜 중요시했냐면 혹시 당근마켓 아세요? 당근마켓? 아, 많이 하죠. 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최대로 조회수가 많은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자전거였어요.
2,700만 건. 우리나라 원래 2,700만 자전거 건. 훔쳐가기로 유명한. 네, 자전거하고 라이터하고 헬멧은 주인이 없어요.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전거가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 특히 수요가 요즘에 있다는 거죠? 환경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운동, 네. 헬스 모두 복합적이기 때문에 자전거 수요였기 때문에 또 전기 자전거도 많이 타고요. 요즘에 또 그렇죠. 좋잖아요. 네. 카카오바이크 많이 타죠. 네, 그렇죠. 많이 네. 타죠. 그러니까 그게 대기업도- 삼천리 자전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는 업종 관련된 거를 잘 눈에 보면 옥석은 충분히 하나씩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대동이 저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내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예, 네. 또 이렇게 최인호 전문가께서 모빌리티 자전거 쪽으로 또 깊이 있게 또 다뤄. 스마트 모빌리티. 알겠습니다. 예. 칭찬할 때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네. 예. 네. 대동.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텐션이 없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네. 네. 자, 난리 났습니다. 지금. 갈게요. 자, 두 분이 이제 대동을 골라주셨잖아요. 투표 내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의 선택입니다. 자, 대동, 그리고 TYM. 시청자분들께서도 대동 테슬라를 대동 골라주셨습니다. 단계는. 테슬라랑 엄청 엮네요. 네네. 그 테슬라 사고 농업계 싶네요. 테슬라.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동이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 이제 TYM에 대해서 좀 전략을 듣고 싶거든요. 최인호 전문가님 전략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이 TYM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트랙터 원격 제어도 하고 실시간 관리하는 이게 마이 TYM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농업 쪽에서도 이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대동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약간 속도가 좀 늦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랬군요. 이거고 목표가 정해줄까요? 예, 네. 목표가는 23,000원을 잡겠습니다. 23,000원이요? 이- 2,300원 아닌가요? 2,300. 23,000원? 아니에요. 23,000원. 잘못 말씀하신 거. 지금 1,920원이기 예, 때문에 2,300원이죠. 오, 23,000원까지 죄송합니다. 올라가면 좋겠는데요? 2,300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지금 무조건 사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야 23,000원까지 2,300원까지 1,400원까지 네, 내려갔다가 네. 1,400원 내려갔다가 지금은 네. 한 거의 2,000원 근처까지 가고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네. 되겠습니다. 예, 전고점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 1라운드에서는 대동이 올라가게 되고요. TYM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2,300원으로 전고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라운드 마무리 짓고요. 2라운드 소개해주세요. 네, 자 8강 2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방위 산업으로 가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지금 천궁으로 좀 유명하게 떴었고 지금 천궁 말고도 다른 궁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이렇게 두 종목이 오늘 붙게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한국 항공우주가 더 잘 가고 있네요. 6%. 네. 네, 강하네요. LIG 넥스원 4%. 만만치 않게 오늘 방산주들의 그런 흐름이 좋게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LIG 넥스원과 한국 항공우주 네.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둘 다 잘 가고는 있는데 네. 일단 이 둘 중에서도 어떤 게 더 나은지 골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거 고르실 아, 건가요? 되게 어렵습니다. 미사일이냐 비행기냐. 네. 비싸기는 비행기가 더 비싼데요. 그렇죠. 네. 그냥 미사일로 가겠습니다. 미사일이요. 예. 미사일. 네,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는 끝까지 항공우주. 항공우주. 저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신택이었나요? 제가 끝까지 항공우주 밀었다가 졌거든요. 아, 그랬군요. 지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오늘. 아. 네, 오늘 도달했고요. 네, 더 목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 뚝심의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네. 또 한국 항공우주도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네. 그렇다면 종목이 엇갈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하시기 편하게 LIG 넥스원의 매력부터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천궁이 있죠. 천궁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일단은 전쟁 이슈화 때문에 특히 또 러시아가 또 생화학 무기를 네. 쓴다고 하니 또 그에 대한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보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미사일이 또 주도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방위 쪽이 좀 많이 좀 상승했는데 근데 이 종목이 특징이 금방 두 개가 나왔지만 약간 박스권에서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요. 박스권에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힘을 좀 올리려고 하지만 네. 항공우주가 조금 더 가고 있네요. 근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저 천궁이라든지 중동 바이어들이 상당히 또 호평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미사일 부분에서는 또 네. 우리가 또 앞서갈 거라 생각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LIG 넥스원을 선택했습니다. LIG 넥스원. 자,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매력은요? 저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네. 항공우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방산으로서 큰 계약
건수를 계속해서 일어날 때만 그런 주가들이 많이 올라갈 텐데 네. 항공우주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네네. 항공기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유동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때마다 이제 부품이 교체가 일어나고 그런 네. 고장 부품에 대해서 실적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가 뭐 생화학 무기를 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쟁에 대한 그런 고조감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방산 그리고 리오프닝과 같이 두 개 더블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방산할 때 이게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 말은 이제야 수급 모멘텀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종목이다. 앞으로 갈 여력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리오프닝 말고 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뭐 2030년에 우주에 네.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러한 모멘텀들은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그런 모멘텀인데, 아. 네. 당연히 이제 빼먹을 수 없는 모멘텀이고 지금 당장 시장에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딱 두 개. 아, 네, 리오프닝과 그리고 항공기 부품에 대한 그런 실적 네. 그리고 미래 항공 우주까지 하면은 네. 밸류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어떤 종목 선택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 네, 한국항공우주.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지금 방한하며 첫 번째 첫 일정이 그러니까 항공 우주에 가서 네. T-50에 관련된 거를 의논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되게 커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배당 같은 경우도 보통 주에서도 200원이 일단은 배당이 되었고 현금 배당 결정하기로 되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라든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죠. 네,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감사합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네. 저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생각합니다. 참고들 하시면 전 개인적으로 LIG 넥슨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전쟁 얘기하셔가지고 네. 대전차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블린이 요번에 상당히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 부시는 데는 이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LIG 넥슨에서 또 현궁이 이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수출 대박 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하면서도 예, 그것도 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수익 내기에 좋은 종목이네요. 그럼요. 저는 이제 코앞에서 수익을 내야지. 그렇죠. 아직 우주 여행 같은 이런 뜬구름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자율주행도 안 되는데 맞아요. 무슨 하늘을 갖다가 저부터도 주행이 안 되는데요. 자, 어쨌든 간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 선택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지금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LIG 넥슨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방위 산업체 관련 업종들, 방위 관련종들이 상당히 많이 좀 떠오르고 지금 계속 순환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슈팅을 못 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못 치고 있는데 좀 답답한 부분인데 투자하신 분들이 네. 일단 그래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는 부분이 일단 전쟁에 같이 연결있기 때문에 예.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8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하기 때문에 85,000원이요? 예, 일단 이 회사는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답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지금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더 올라갈 예, 수도 더 있는 올라갑니다. 거군요. 네. 일단 차트 보시면 일단은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단계 밟아 올라가는 거 보면 네. 그만큼 내실이 있다는 거죠. 그 시총이 높은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크게. 그렇지만 올라갈 때는 그 탄력과 그 수급 받을 때는 이게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박스권 뚫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아, 긍정적으로 충분하죠. 평가해 네. 주셨네요.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항공우주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LIG 넥스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85,000원 가능합니다. 전고점 뚫고 이제 박스권까지 뚫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3라운드 공개해 주세요. 네, 3라운드 대진표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아까 전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두 개로 나눠진 거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쪽은 장비, 한쪽은 기판. 이렇게 해서 기판 쪽에서는 이수 페타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PCB와 관련된 얘기가 좀 시장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수 페타시스가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 좀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반도체 기판 어떤 게 더 좋으신지 네. 링크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둘 다 반도체여가지고 좀 쟁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돈 되는 거는 우선 그래도 지금 기판이나 이런 쪽이 워낙에 좀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지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으세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네. 일단 3월 3일 날 52조 최고가 너무 단기 고점이라는 것은 우려는 있어요. 약간 부담스러운 건 있지만 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LG하고 공시가 크게 일단 계속 네, 지금 맞아요. 거래하고 있어요. 예. 올해 10월 30일까지 계속 일단은 거래를 할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단은 그 수익성도 계산을 했을 때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 적합하다고 봅니다. 디스플레이와 일단 반도체 기판 두 개를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무조건 아, 기판도 하는데 장비랑 기판 다 가져가는 게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숨도 안 쉬고. 조금 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다 더 채워주셨습니다. 예.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여기서 또 채워지네요. 자, 그러면은 김영 전문가. 전문가님. 예. 네. 이제 일단 두 종목 모두 지금 중국의 셧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중국이 셧다운은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 기판의 한 55%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나라인데 그런 셧다운이 되면서 그런 수요와 공급 안 그래도 지금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그렇죠. 공급보다는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그 생산을 멈춰버렸고 거기에 네. 이제 대만의 유니마이크론도 지금 공장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기판에 대한 그런 가격 전망이 좀 더 네. 올라갈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가격 올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뭐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요, 가격이 예. 올라가는 거는 시장 원리상 당연한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조차도 최근에 이제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셧다운된 부분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판 모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예. 반도체 그런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네.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품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으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부가 제품에 대한 그런 비중들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고 네. 네. 가동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국의 그런 셧다운이 된 상황이 지금 가격 개선 전망에서 엄청난 좀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아직은 제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좀 저평가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적정 주가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선 여력이 있지만 네. 이수페타시스는 저는 저평가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수 페타시스 골라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맞네요, 네. 저희가 이나시나 얘기를 소로가 듣다가 됩니다. 예. 한참 설명을 듣다 보면 도대체 무슨 종목을 하셨지? 그러니까 약간 두 종목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너무 고르기 힘들었는데 네. 아무튼 뭐 자리적인 부분 앞으로의 그런 산업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수 가격적인 부분에서 네. 이수페타시스가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네. 이 주성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그 우리 시청자분들 고를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네. 이게 장비보다는 기판 쪽으로 매력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아, 그럼 그 그리고 기판의 지금 매력. 예. 당선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부터는 총이 아니라 네. 대포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로 전쟁이 시작된다고 먼저 말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높게 판단됩니다. 기판이기 때문에 같이 네. 만약에 기판이면 기판이면 이수페타시스보다 저는 좀 좋은 기판 거죠? 일단은 예. 공정에 관련된 거를 우선적으로 저는 치고 공정.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이 연관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뭐 코리아 서킷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네, 많다는 많아요. 거죠. 그다음에 아. 연생해로 이거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지금 종목들 중에서 거의 다 보면 거의 같이 합병돼도 네. 될 만큼의 그 기술력도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튀는 종목도 없어요. 그냥 한 개 그냥 이렇게 섹터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선택한 네,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예전부터 우리 전문가님이 그 네. 메타버스 할 때도 네. 디스플레이 좀 강조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니까 좀 떠오르는 게 그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서 이게 좀 흥행이 되더라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디스플레이 회사니까 디스플레이 연관성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탄력을 받을 때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래나 저래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일단은 네. 일단은 바이어사들이 큰 회사들을 끼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봤을 때 밴드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지만 기술력 하나가도 어느 데 가더라도 충분히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우리 시장만 하더라도 버겁지만 다음에는 유럽이라든지 네, 뭐 충분히 북미 쪽으로 다시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군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뭐 워낙 뭐 유명하니까 제가 PCB 좀 쪽에서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비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비냐 그냥 예. 기판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찾아보기로는 다중인쇄 회로 기판 네, 맞습니다. 이쪽을 되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과연 지금 방금 전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수 페타시스의 약간 좀 단점이라고 최인호 전문가 얘기하셨던 게 경쟁이 좀 심하다 그러는데 네네. 이 다중인쇄 회로 기판과 관련해서 좀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심택을 예를 들면은 심택이 네. 패키징 기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패키징. 지금 수요가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MLB 기판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네. 심택이 딱 3년 전에 똑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3년 전에 패키징 기판을 만들어내면서 소공정이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 고부가 제품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네. 그런 주가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서야 이수페타시스가 MLB 기판으로 3년 전과 심택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군요. 그 말은 고부가 제품에 대한 그런 손익들이 네. 재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기업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올려줄 그런 애정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3라운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과 이수 페타시스 지금 쟁쟁하게 장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이게 들어보시고 어떤 정보 선택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는요? 오, 이수 페타시스. 기표자로 이렇게 오. 네, 다중 인쇄 회로 기판의 맛집. 네. 이수 페타시스를 골라주셨네요. 맛집이죠. 네. 일단 반도체가 만들어지려면 예. 일단은 장비가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데. 끝까지 앉습니다. 예. 중요한데. 맛집이, 틈새 없이 맛집이고 하시는. 뭐고 뭐 국자랑 냄비랑 이렇게 필요하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꿈을 예. 가서 숙령을 바로 찾아버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숙령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꿈보다는 승준이 그 통과. 누군지 예. 말씀하죠. 승용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수 페타시스가 이제 4강으로 올라가니까 네.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해 주신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을 좀 도와주세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엔지니어링. 예. 안타깝습니다. 참 네. 좋은 종목인데. 예. 둘 다 그렇죠. 좋죠. 예, 일단은 목표가는 3만 원, 3만 원. 3만 예, 원. 지금 정고점이었고 너무 이렇게 단기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불안한 감 있지만 네. 일단 재무라든지 이런 퀄리티 장에서는 회사 자체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도 매출 실적이나 재무제표에서도 충분히 일단은 월등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만 원을 가더라도 충분히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주요 매물병도 뚫고 올라가가지고 네. 한 번 더 지금 지지받고 가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약간 이 추세가 약간 눌림목이 한번 살짝 보이는데 좀 음.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3, 4일 동안 우리 네. 지금 시장이 아무 이유 없이 기술적 반등을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에도 대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조금 깊게 좀 봐야 돼. 너무 이렇게 쉽게 네. 볼 수도 안 된 종목이라고 기술적으로 또 그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거군요. 네, 지금 물릴 주성 때마다, 엔지니어링. 물릴 때마다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 예. 그렇군요. 엔지니어링. 하나 추가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한 가지 예, 워낙 중요한 잘하시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태양광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400억이 나올 거라는 매출 기대감보다는 안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 지금 수출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러시아로 수출되기로 했던 그런 장비가 수출이 되지 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은 떨어졌지만 아무튼 앞으로 이제 태양광 그쵸. 많이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겁니다. 신재생 쪽은 뭐.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신성장 사업으로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재생 모멘텀까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 25,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전 고점까지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수 페타시스가 올라가게 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린 대로 3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라운드 끝났고요. 4라운드로 가겠습니다. 네, 8강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4라운드에 올라 있는 종목들은요, 바로 JYP가 되겠습니다. 박진영 씨 속삭여 맞고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제 목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 유니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또 사료, 이쪽 비료 네. 쪽이군요. 이쪽으로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두 종목은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그러니까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고를 때 우리 전문가들의 관점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어떤 게 더 중점을 두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청자들의 선택으로 좀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유니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네, 주시기 엔터 대 바랍니다. 비료. 그러네요. 네. 자, 4강. 우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느 쪽을 좀 고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인호 최인호 전문가. 전문가 이쪽에 계세요. 저도 모르게. 자, 리오프닝이냐 네. 아니면 지금 현실적인 일단은 네. 현실에 처해 있는 거냐. 현실, 그렇죠. 현실. 예, 저는 현실로 현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드. 유니드. 그렇죠?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제가 사실 유니드를 네. 고민을 했는데 네. 전 JYP 가겠습니다. JYP. JYP. 네.
지금 계속해서 2라운드 때부터 계속 갈리네요. 그러게요. 예.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가 유니드, 그리고 JYP는 김영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종목에 대한 매력 어필을 해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자, 네. 김영우 전문가님부터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어, JYP 챙기시네요. 엔터테인먼트. 네. 네. 요즘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감사합니다. 같아서. 예. 드디어 한 2주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거의 시즌이고. 말을 하시지 그걸. 이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유니드와 이제 JYP잖아요. 네. 유니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탄소 중립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은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함에 있어서 이제 탄산칼륨이 필요한데 네.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기업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도 한때 좋게 봤던 종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테마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순환 사이클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 관련해서 기술은 좋은데. 네, 예. 물론 이제 탄산칼륨이라는 그런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지만 네. 이 탄소 포집으로 갔던 차트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고점을 찍었을 때가 탄소 포집이 굉장히 이제 성행할 때 한 작년 4분기쯤 되나요? 네, 시장에서 굉장히 예. 부각받을 때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그랬군요. 저기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하. 그래서 다시 사이클이 지금 돌아오나 마나라고 확인을 지금 해야 되는 체크 시점입니다. 바닥 찍고 네. 다시 올라오네요. 그래서 예. 지금 사실 JYP도 어떻게 보면은 네. 오늘 또 이제 상승을 했고 네.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실적 기대감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고점이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유니드의 그런 사이클 그런 좀 둔한 사이클에 비해서는 네. 또 당분간은 먹을 게 좀 더 있겠다 이렇게 보고 JYP를 골랐습니다. 지금 네. 제가 댓글을 보니까 라헬님이 JYP는 왠지 오너 리스크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는 별로? 왜 전혀 그랬죠? 없다. YG를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JYP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예전에 있어요? 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어차피 할 건데 살짝 얘기해. 예전에 그 종교 문제 제가 알기로 종교 문제 말고는 아. 박진영의 그 저는 사업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사업 마인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농담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너무 저희가 진지하게 받은 게 아닌가 이건. 근데 생각을 이거를 하게 짚고 넘어갈 게 되네요.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제 박진영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 네. 그 대표분의 그 마인드를 살펴보면은 일단 인성 교육을 엄청 시켜요. 그 공부도 잘해야 돼요. 네, 성적표 때우라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런가요? 정말. 인성적으로 문제되면 바로 탈퇴입니다. 거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엔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네. 과거 문제나 아니면 그런 인성 문제잖아요. 그 네.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최대한 제일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 네. 자체도 공부를 잘했고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 JYP 엔터테인먼트 선택해 주셨고요. 이제 유니드 좀 매력 어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화칼륨이랍니까? 우리 지금 하는 게 염화칼륨. 염화칼륨, 예. 염화칼륨이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세계 2, 3위를 이렇게 수입을 네. 갖다 놔두는데 그걸 이제 금수 조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에 대한 이제 원자재 수급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일단 이게 염화칼륨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보기 힘들겠지만 이거를 가공해서 보통 사진 찍을 때 인화쓸 때 쓰는 것도 쓰고 의약용품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서 제가 네. 이 종목을 줬고요. 뭐 리오프린 좋죠. 저도 그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지금 시장에 봤을 네. 때는 이게 좋지만 그래도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에 지금 관련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네. 유니드를 선택했고 일단 네. 화학이라서 선택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분 엇갈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시청자 투표 결과에 의해서 올라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은요. 와, 완전 쟁쟁하네요. 한 표 차이로 네. JYP. JYP. 아이고. 예. 이거 제가 할 수 없죠. 네. 순간 나와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할 거면 하죠. 왜 그걸 하다 말아가지고. 하다가 JYP. 갑자기 제가 그렇죠.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네. JYP. 4강에 올리고요. 유니드 가격 전략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가 쭉 빠졌다가 다시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앞에 김용훈 전문가님 말씀했겠지만 네. 위에서 많이 이렇게 개인 내려왔어요. 투자자들이 많이 그쪽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묶여있고. 예. 물려 있을 건데 혹시 저 위의 지점에서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가지고 계신 것을 조금 한번 비중을 좀 줄거나 추매를 하셔서라도 일단은
하고 그다지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제가 왜냐면 제가 정확한 금액을 13만 원으로 한번 찍고 왔습니다. 왜냐면 13만 원에 제일 많이 물려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들. 그래서 13만 원까지 그냥 좀 보고 가자. 보고 가자 선에서 13만 원 했습니다. 네, 지금 10만 5,500원에서 예. 거래되고 있는데 13만 원이면 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기간도 좀 깁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기간을 좀 기간을 오랫동안 좀 길게 봐야죠. 지금 일단은 장기화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지금 네. 러시아 리스크가 장기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네. 가성칼륨 자체가 급등하고 그러니 일단은 기다려 보자. 왜냐하면 화학주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원유 관련된 이 정제 부분들이 사실 수익이 되게 높아요. 지금 네. S-오일 같은 경우도 14년 만에 이게 최고의 이제 정제로 해서 돈 버는 게 이번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네. 하기 때문에 네. 이거 한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JYP 엔터테인먼트 4강 진출시키도록 하겠고요. 유니드는 장기적으로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8강 마무리 지을게요. 네, 자 그럼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쟁쟁한 4가지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진표 보여주시죠. 자, 농기계 쪽에선 대동이 올라와 있고요. 야, 이거 약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가. 네, 한국항공우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이수페타시스 예.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와 있네요. 야, 이거 너무 다르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진짜 결이 너무 네, 달라가지고. 가늠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4강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대동 대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자, 링크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용호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끝까지 가야죠. 어. 우주로 가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는요? 자, 개인 투자 여러분, 돈 벌고 싶습니까? 원래 이는 옥석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대동을 가셔야 돼요. 아, 네. 그래요? 야. 아, 지금 당장 돈 벌 수 있는. 그럼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아, 자, 그러면 종목이 엇갈렸잖아요.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 왜 지금 이건지 좀 더 자세하게 잡아주세요. 대동의 매력. 자, 이게 원래 종목이라든지 뭐든지 이게 시공간에 이렇게 대부분 잘 안 맞아뜨는 게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괜찮은 종목인데 주가가 떨어지고. 근데 타이밍, 예.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네. 특히 농업 분야가 사실은 일반 첨단 기술이라든지 메커니즘에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리고 농업에 대한 또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네. 이렇게 전쟁과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알게 되면서 관심 분야가 많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부각을 해보다 보니 해외 바이어들이라든지 많은 데서 많이 이게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이 네. 시총 3천억도 안 되는 이 회사가 거의 1조 이상을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와. 팔았다는 자체만 1조를 팔았어. 1조를. 대단하네요, 진짜. 올해는 정확하게 네. 1조 4,500억 정도를 예상한답니다. 외우고 다니세요? 그러면 1조 5천억 될 거예요. 디테일. 돈 된다는 겁니다. 디테일. 이런 종목들을 서서히 매집해서 해야지 그렇군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은행 주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최인호 전문가 네. 지금 이 순간 예, 제일 지금이 중요한 건 제일 대동.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매력 어필은요? 뭐 한국항공우주도 결국엔 실적입니다. 뭐 기체 부품에 대해서 이제 한 6,200억 정도, 네. 24%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점점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네. 그 항공기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술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찾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의 타이밍을 본다면 이제 네. 리오프닝에 대한 아직 기대감이 시장에 남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 시점인 부분에서 네. 이제서야 전쟁에 대한 테마 수급을 받았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미사일 안 만드나요? 미사일 쏘는 것도 비행기 아닌가요? 미사일 지금 혼자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지 말고요. 네, 질문한 거였어요. 네. 저도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여쭤보면 되죠. 미사일 쏘는 그걸 만들죠. 네. 대. 네. 발사대. 네, 맞습니다. 지지대 네. 같은 데. 그게 네. 아마 한화가 만들 네, 하나는 뭐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고요. 근데 중국도 만들고. 네, 여기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약간 그 부분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대동 지금 각자 크기는 엄청 차이 나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엄청 차이. 근데 지금 이 순간 만약 돈을 번다 이런 네. 뭔가 그런 아, 매력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 둘 다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선택 보여주시죠.
자, 한국항공우주 대동입니다. 선방했습니다, 이거. 한국항공우주. 5분은 돈 법니다, 저분은. 네. 그죠? 5분은 돈 법니다. 그렇게 또 되네요. 아, 또 그럼요. 저에게 예. 투표해놓고 또 이렇게 사실 수도 아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대부분 그렇죠. 회사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네, 없어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골라졌는데 네. 그 대동 최인호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세요. 자,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사업이 이제 모빌리티 사업이 일단은 진행되고 있고 네. 자전거 관련된 거라든지 많은 게 농업뿐만 아니고 여러 생활에 많이 이게 침투할 거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크게 잡을 수도 있고 지금 차트 보면 되게 깜짝 놀라실 정도입니다. 시세가 예.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84년도에 창업 이래 이렇게 올라간 적이 처음입니다. 84년. 84년생 있습니까? 84년생이요? 예, 84년 이후에 처음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84년에 증권가 올라간 이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수익도 낸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을 끝까지 밀었을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왜 개거품을 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이 회사랑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상당히 거칠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아, 예, 돈을 알겠습니다. 벌려면 뭔가를 보셔야죠. 예. 아, 그냥 짧게 잡겠습니다. 예, 돈 17,000원 잡고 오늘 가겠습니다. 차트가 17,000원이요. 차트가 짧게 거의 가겠습니다. 우주선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거품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네, 진짜. 옆에 있는데 춤춰가지고요. 양쪽으로 예, 아, 거품 진짜요? 울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종목 와. 알겠습니다. 네네, 예, 단기적으로 괜찮습니다. 17,000원 제시해 네. 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 한국항공우주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 대동 단기적으로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거품 물고 이렇게 추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2라운드 좀 언어를 순화했어요. 자,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종목들 중에서는 어떻게 너무 또 다르니까 하나는 또 네. 엔터, 하나는 또 반도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아까 전에 이제 기판과 관련해서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수 페타시스였었고요. 네. 그리고 JYP 지금 보니까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 전혀 모르시겠지만 니쥬, 뭐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신인 엔믹스 이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와이즈는 압니다.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요. 트와이스예요. 예, 트와이스. 최근에 일본에서 공연했었죠. 네, 좋았대요. 성적이 좋았대요. 인별그램 보면 그 영상 다 나와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 바로.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두 종목이 쟁쟁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네. 지금 시청자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아, 고민됩니다. 네. 하지만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네네, JYP 조정 올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영우 전문가 네. 본인이 올려놓고서 여기서 그러니까요. 떨어뜨려버리네요. 두 개 그러니까요. 다 본인 종목이셔가지고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또 네. 둘 중에 비교해봤을 때, JYP는 이제 조정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엔터주를 볼 거면 예. 하이브를 차라리 지금 주가 상황을 보진 않았는데 네. 아직 하이브의 시세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이수 페타시스라 하겠습니다. 함께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네요. 아니 왜냐면 어제도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갤럭시 22 지금 지오에서 성능 뭐 이렇게 제한 관련돼서 막 이렇게 네. 문제도 많고 하지만 네. 그런 일시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 일단은 그냥 이쪽으로 제가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고스 악재가 있지만 예. 그건 좀 단기적인 예, 악재다. 단기적인 아, 순간 그렇군요. 있어죠. 왜냐하면 모든 기술이고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항상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게 마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연연한지보다는 큰 시장, 큰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길게 보고 가야죠. 그러면 두 분이 보다 이수 페타시스 골라주셨는데 네. JYP 제가 봐서는 JYP도 2024년까지 뭐 실적 그렇죠. 뭐 오늘 최고 뭐 이러는데 천억 네. 예상 나왔는데. 또 뭐 신사업, 예. 뭐 MD 사업 이런 것도 활성화한다고 네. 했는데 그럼 팬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입니까?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JYP일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자체를 예. 좀 저평가되어 있고 네. 아래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네. 고른 건데. 만약 상방이 열려 있다면은 이제 JYP보다는 이런 이수 네, 페타시스가 맞습니다. 열려 있다. 네, 근데 내일 당장의 시장을 본다면 JYP를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군요. 네. 저는 비중을 크게 실어서 들어가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JYP를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JYP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은요. 이수페타시스. 이건 뭐 JYP가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당장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네. 저평가는 아니에요. 계속 나가는 방향이지 저평가된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실력과 관점이 자기 좀 다르시네요. 네, 왜냐하면 저평가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실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이수페타시스와 주성 엔지니어링 두 개를 뭐 동종 업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실적 대비 아직 시가총액이 그거를 채우지를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올리도록 할 건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목표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네. JYP 엔터테인먼트 저는 목표가. JYP 네. 엔터테인먼트 길게 보고 63,000원까지 63,000원. 일단은 보고 있고요. 오. 지금 계속해서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리주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런칭한 그런 전문가가 아니죠. 새로 런칭한 이제 엔믹스요? 네, 걸그룹 맞습니다. 네. 전문가이십니다. 네.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엔믹스도 네. 지금 네. 캐파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 이제 디어유라든지 제페토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네. 계속해서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흠잡을 게 없다. 다만 지금 최근에 급등한 그 주가가 하나의 흠 아닐까. 차트상.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8% 급등하는 만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이수페타시스 올리도록 하겠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63,000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4강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결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결승으로 올라간 두 가지 종목 지금 보여주시죠. 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두 종목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올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좋으십니까? 야, 지금 당장 내일을 갈 거를 기준으로 골라야 된다. 네. 면 저는 항공우주 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리를 잘 지키시네요. 네, 아직 전쟁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요. 반드시 네. 우승을 오늘 시키고야 말겠다는 아닙니다. 김영호 사실 전문가의, 예. 우승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고르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는 시장에서 이게 더 인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제 하지만, 네.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네, 맞습니다. 한국 네. 항공우주. 자, 그럼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저 항공우주죠. 그렇군요. 네, 무조건 가야죠, 이 정도. 자, 어쨌든 두 분이 같은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 오히려 인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김영호 전문가 여기서 살짝 그냥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기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MLB 기판 쪽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이런 믹스가 되어서 그 채널 그런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채널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거래처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텍 다음에 이제 MLB 기판을 만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그 산업의 그런 주도권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부분이 주가도 그만큼 또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 다 한국 항공우주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을 네. 네. 뭐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는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골라볼까요? 네,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으로 예. 자, 확인하고 바로 한국 들어가시죠. 항공우주랑 이수페타시스 시청자분들께서는 선택 어떻게 하셨는지 우선 보고 그다음에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와, 너무 압도적으로 압도적이네. 한국항공우주 이겼네요. 확실히 오늘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승, 최종 결승 오늘 이 종목입니다. 공개해 네. 주시죠.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축하합니다. 네, 항상 누구에게 축하를 하는 건가요? 한국항공우주 사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께서 우리 최인호 전문가부터 한국항공우주 전략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일단은 원론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네. 그냥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국가적인 사업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지금 정권 교체 관련돼서도 근데 지금 전 정부와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 간에 이제 자주국방은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쪽이 또 강하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상승 모멘텀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서 아까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T-50 관련된 부분도 네. 일단은 꼭 보고 싶다고 하고 그에 대한 비행기죠? 예, 그거? 비행기예요, 네. 전투기.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기억나 제공호부터 시작해서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송골매부터 시작해서 수리용 기동 헬기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자체 수급을 할 수 있고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기술력과 무한한 잠재력으로 봤을 때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 측면에서이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보고서도 조금씩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약간씩 매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목표가는요? 중장기로. 네. 목표가는 얼마로 네. 할까요?
목표가는 지금 네. 한국항공우주가 42,850원. 지금 10% 4만 넘게 8천 원 정도 있어요. 잡혔어요. 4만 8천 원. 48,000원. 네. 오늘의 최고가가 한 48,000원 정도 됐나요? 얼마였죠? 43,000원이었네요, 네. 이번에.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48,000원까지 천으로. 올라갈 수 예. 있다. 이렇게 말씀 예, 주신 목표가를 거군요. 잡고 가시면 될 겁니다. 예. 자, 그럼 네. 김영우 전문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번에는 이제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42,000원이라는 목표를 예, 예. 설정해 드렸고요. 네. 오늘 달성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다시 중장기. 넘어가야 될 거라고 예,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표가 48,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이 완제기 수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계속해서 남아 있으니까 네. 가 보시길 바라고, 특히 이제 이번 주 거래일 동안 러시아와 그런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런 전쟁의 네. 진전도가 아마 한국 항공우주의 그런 주가를 네. 결정할 것이다.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목표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8,000원. 8,000원. 네, 8,000원 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그분들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목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7,39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8,000원 네. 가본 적이 없죠, 이게. 이 종목이 한 번도 8,000원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8,000원, 네, 보이지 8,000원 않네요. 예, 지금이 본적이- 제일 높은 거 아닌가 예, 이런 맞아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아까 드는데.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군요. 그 점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한국항공우주가 이겼는데 네. 최인호 전문가님 그리고 김용호 전문가님 모두 중장기적으로 4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수페타시스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 최종 우승자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자, 투자하실 때 많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